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또 뵙네요. 오늘은 이제 기초간호, 기초 예상 문제 6번째 할 차례더라고요. 자, 볼게요. 1번, 간호 기록에 관한 설명인데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풀었던 그런 기출 문제들하고, 중복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좀 최근 것들이 있어서. 자, 1번 간호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자의 성과 이름을 다 쓴다. 2번 틀리면 시정펜으로 지우고 다시 쓴다. 3번 연필로 쓴다. 4번 투약 전에 기록한다. 5번 임의적으로 약어를 쓴다. 딱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작성자의 성과 이름은 당연히 다 써야 되는 게 맞지요. 네. 그러니까 틀리면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네요. 틀리면 시정펜으로 지우고 다시 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수정을 할 때는 붉은 펜 있죠. 붉은 펜으로 한 줄이나 두 줄 그어도 돼요. 그리고 그 근 다음에 에러, ERROR, 영어로 에러라고 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정한 그 기록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필을 쓰면은 된다고 했나요? 연필로 쓰면은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투약 전에 기록한다. 기록은 뭐든지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요. 투약을 기록하려면 투약 후에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5번 임의적으로 약어를 쓴다 그랬는데 나의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약어를 쓰면은 안 되겠죠. 공식적인 약어는 괜찮아요. 2번 임신 후반기 질출혈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임신은 전반기 질출혈, 후반기 질출혈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일단 태반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질출혈이 후반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태반 얘기가 나오면 여기 태반 얘기가 나오면 후반기라 그랬어요. 1번 전치태반 후반기 질출혈이 맞죠? 2번 자연유산 네. 자연유산 3번 포상기태 4번 자궁의 임신 5번은 자궁 경관 무력종 얘네들은 지금 전반기예요. 유산, 자연유산, 포상기태 자궁 외에 임신하는 거 자궁 경관이 무력하는 거 얘네들은 전반기니까 답은 전치태반이죠. 전치태반 말고 후반기 질출을 하나 태반 조기방류 있어요. 그쵸? 3번 분만 후 모유 수유를 준비하는 산모에게 유방 우려이 있을 때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준비하는 엄마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를 준비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유즙을 손으로 짜주든 자극을 주든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2번 볼까요? 모유 수유 준비하는 산모한테 유방 우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젖이 나오려고, 그죠? 이제 모유가 나오기 위해서 유방이 빵빵해지고 열감도 좀 생기고 하는 것이 유방 우려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1번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유즙을 손으로 짜준다. 어때요? 괜찮죠? 네. 3시간 간격으로 유즙 손으로 짜주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모유수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좋아요. 2번 산모용 브레이저를 착용시키지 않는다 그랬는데 모유수유부기 때문에 산모용 브레이저 착용해요. 3번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고 찬물로 마사지한다 그랬는데 모유가 더 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찬물 다음에 따뜻한 물로 마사지한다고 얘기했었죠. 4번 유두를 비누로 닦아준다. 유두는 물로만 닦아준다. 5번 찬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젖은 그대로 둔다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찬물 찜질 후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면 훨씬 더 모유수유가 잘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1번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유즙을 손으로 짜준다. 이것도 풀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4번 다음 중 항생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1번 디곡신, 2번 코데인, 3번 페니실린. 쉽죠? 네, 4번 아스피린, 5번 옥시토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페니실린이 항생제 맞죠? 네. 디곡신은 뭐예요? 강심제라 그랬어요. 코데인은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아스피린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이면서 소염제이면서 그다음에 항혈전제라고 얘기했었고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제로 많이 알고 있죠. 5번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의식이 없다 그랬어요. 자 수분을 제한하는 거 위간 영양이 지금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가장 우선시일까요? 3번 기도 개방 유지. 자 4번 수동 관절 운동인가요? 5번 체위 변경인가요? 이건 쉽겠죠? 네, 기도 개방 유지죠. 그러니까 기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반보가이, 우리가 심수체위라고 하는 거 있죠. 약간 옆으로 축이면서 엎드린 체위 있잖아요. 자, 그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분비물이 막히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에 분비물이 다시 들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그런 체위 이런 것들은 다 기도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 맞아요.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6번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아동의 식사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유행성 이하선염 이거는 볼거리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볼이 빵빵하면서 아플 거예요. 자, 유동식을 제공한다. 어때요? 좋아요. 부드러운 음식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견과류를 준다. 이거 너무 딱딱해요.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지금 뭐 이렇게 염이 있는데 이하선염인데 수분 섭취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물 드시면 좋겠어요. 일단 되게 아프고 그리고 연화곤란도 생길 것이고 또 신맛이 들어갔을 때 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를 준다라든가 수분 섭취 제한할 필요 없어요. 수분 섭취해주고 씹을 수 있는 껌을 준다. 그럼 많이 껌을 계속 씹다 보면은 아프겠죠. 신맛이 강한 음료도 아프다고 얘기했었어요. 더 아프다. 요거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요. 이제 이하선의 종착, 그러니까 부었다라는 거죠. 그 이하선 침샘이죠. 부었고 열이 또 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물은 드셔주셔야 되고 우리 아동이니까 물 좀 먹이고요. 또 꿀꺽 삼키는 연화곤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신맛이 없는 그런 유동식 좋아요.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참찜질이라든가 진통제 사용할 수 있고 종착 부위에 바셀린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그쵸? 7번 저혈량 쇼크 시 우선적인 간호는 그랬어요. 1번 변형 트렌델렌 버그 체위를 취해준다. 자, 쇼크 체위가 맞나요? 네, 다리를 올리는 체위가 맞잖아요. 그래서 변형 트렌델렌 버그 체위, 그러니까 T 포지션, 쇼크 체위 좋아요. 2번 머리를 높이 올린다. 자, 쇼크인데 머리는 낮추시고요. 3번 산소를 공급한다. 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혈의 양이 지금 부족한 상태, 체액의 양이 부족한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쇼크 체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1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수행요법을 취한다. 뭐 할 수는 있어요. 혈관 수축제를 취한다. 여기에서는 1번 가셔야 되겠죠. 8번 잘 듣지 못하는 난청 노인 환자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자, 잘 못 들어요. 잘 못 듣는데 1번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1번 나왔네요. 2번 고음으로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노인성 난청은 저음부터 고음장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중저음으로 깔아줘서 얘기하자 그랬어요. 3번 같은 방향을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마주보고 눈을 보고 얘기하셔야 되죠. 4번 몸짓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잘 못 들으니까 이 모양도 똑바로 해주지만 크게 해주고 똑바로 또박또박 얘기도 해주지만 손짓, 몸짓 이런 거 다 이용을 해서 말하는 것이 더 이해를 도울 거예요. 5번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말한다. 얼굴은 정면으로 봐라 그랬어요. 자, 뇌신경 12쌍 중에 제 8번 뇌신경이 퇴행으로 노인성 난청이 생기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자, 9번 약물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인슐린은 냉동 보관한다. 인슐린은 냉장 보관이지요. 2번 비형 간염 백신은 실온 보관한다. 그런데 백신도 냉장 보관하셔요. 3번 향정신성 약물은 일반 약물과 함께 보관한다. 자, 따로 보관하시고
4번 마약류는 이중 잠금 장치되어 있는 철제 금고에 보관한다. 마약류니까. 예, 좋아요. 오케이. 4번 줬어요. 좋아요. 4번이 답이네요. 5번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약인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직사광선, 햇빛 자, 이런 데 보관하는 약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특히나 니트로글리세린은 빛, 열, 습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서늘하고 건조한 거, 그쵸? 빛을 차단하는 차광 상태인 원래 병이 그래요. 그 병에 보관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답은 4번이에요. 마약류는 이중잠금 장치, 철제 금고 보관, 이게 옳다. 10번 치과 진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등이 입과 눈을 비추게 한다 그랬는데요. 치과 진료할 때 전등은 눈을 비추면 안 되죠. 입을 비춰야죠. 2번 세면대가 보이게 한다. 우리가 씻는 세면대는 안 보이는 곳에다 해라. 3번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소독하고 사용하기 전까지 자외선 살균기에 보관하는 거. 자, 소독은 고압증기 멸균법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치과에서. 예, 좋고 바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자외선 살균기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거, 이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거 답이 3번이네요. 4번 의사의 의자가 간호사의 의자보다 높게 한다. 우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자가 의사의 의자보다 더 높아야 돼요. 예, 더 높은 데서 다 봐야 되거든요. 5번 진공 흡입기의 사용은 석션기죠. 의사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랬는데요. 간호조무사가 하는 역할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1번 음식물로 상기도가 폐쇄된 의식이 있는 어른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뭐가 음식물이 상기도에 콱 막혔단 말이죠. 목에 막혔어요. 목에 걸려서 의식은 아직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가서, 그쵸? 하임리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쵸? 명치 밑을 후 상방으로 끌어올려서, 그쵸? 네, 사람을 조이는 거죠. 끌어올리는데 후 상방으로. 네, 그 주먹을 쥐고 해보셨을 거예요, 다. 그래서 하임리 방법을 사용해서 그 음식물이 그 압에 의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답이 4번 되겠죠? 네, 답이 4번 되겠고, 지금 첫 번째 이게 영어로 나왔는데요, 그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최근 거를 조금 풀어보신 분들은 헤드 틸트 친 리프트 방법을 시행한다 그랬는데, 헤드 틸트는 이제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친 리프트, 턱을 살짝 들어 올리는 방법인데요. 자, 두 번째는 자 스러스트. 이거는 이제 하악각을 잡고 턱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밀어 올리기 때문에 경추에 부상이 있다, 이런 게 의심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 개방을 하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드 틸트 친 리프트도 기도 개방 방법이 맞고, 자 스러스트가 목 부상이 의심될 때 기도 개방 방법이 맞다 그랬거든요. 그쵸? 3번의 헤드 틸트. 이거는 머리는 뒤로 기울이는 거죠. 뒤로 젖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개방이 되도록 하는 방법들이에요. 다 1, 2, 3번 다. 5번에 CPR을 시행한다. 자, 의식이 없는 사람 시행하는 거잖아요. 심폐소생술 CPR. 지금은 의식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4번으로 가요. 12번 객혈식 간호보조활동. 객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에 객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호흡기 쪽에서 나오는 거겠죠. 가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그렇게 피가래가 막 나오면 크게 기침을 하기보다는 잘게 잔기침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흉부에 더 문찜질한다 그랬는데 지금 피가 나오니까, 그쵸? 더 문찜질하면은 피는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물 찜질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얼음 주머니, 아이스 요법을 쓰는 것이 좋겠어요. 병실문을 모두 개방한다. 자, 지금 객혈일 때 병실문을 뭐 개방한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 폐쇄를 확인한다, 이건 좋죠. 5번 영양식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 안정하고, 지금 숨 쉬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반신은 높게 하시면서, 그쵸? 기침을 하되 잔기침으로 해라. 큰 기침하지 말아라 그랬고요. 기침하느라고 의사 표시를 못하니까 필기도구 준비하는 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지금 뭐 객혈할 때 지금 뭐 밥
굶지는 않을 거예요. 금식을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출혈이 된 객담, 가래가 너무 많다. 그러면 3% 크레솔 소독액이에요. 소독 수에 한 30분 후에 넣었다가 변기에 버려라 그랬습니다. 13번 약재를 달여서 반유동 상태로 만든 제형이 뭘까요? 네, 유동은 아니고 반유동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고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탕제는 우리가 약에다가 물 넣어서, 그쵸? 급성질환의 탕제, 요거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탕약 말하는 거죠. 산제는 가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제나 분제나 같은 말이에요. 체에 쳐서 가루약을 말하는 거죠. 주제라 그러면은 약물을 술에 담가서 이제 필요한 유효 성분만을 산출해낸 거, 주제. 액기스제라고 하는 것은 저 유효 성분 액을 농축시킨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반유동은 고제다. 14번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시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치매 환자가 이상행동 하는 거를 가지고 뭐 설득을 하거나 뭐 다그치거나 이런 것들은 야단을 치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1번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냐고 다그친다. 잘못했죠. 2번 한 가지만 반복 활동을 할 경우에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자, 반복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그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겠죠. 복잡한 일거리 어차피 못해요. 3번 집안에서 배회할 경우 왔다 갔다 배회해요. 배회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 얘기를 했었지요. 뭐 불안해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쵸? 뭐 화장실 못 찾아서 배회할 수도 있고 이유는 많은데 배회 코스를 차라리 집 안에서는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니까 배회 코스를 실내에서 만들어준다. 이거 좋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 3번 답이 맞아요. 4번 석양 증후군으로 힘들어할 경우에 혼자 쉬게 한다. 자, 우리가 석양이 질 쯤부터 되게 안절부절하고 뭐 힘들어하는 수가 있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그러면 같이 있어줘야 돼요. 혼자 있게 하지 말고요. 같이 있어주셔야 되겠죠. 5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할 경우 아니라고 설득시킨다. 자, 그렇다기보다는 같이 찾아보는 게 더 좋겠어요. 15번 백내장 환자가 수술 직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자, 백내장이니까 수술했어요. 그럼 수술하면 눈에 이제 압력을 올리는 일이라든가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1번에 기침하기 이런 게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수술 직후에는. 2번에 수술했기 때문에 심호흡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허리 구부리기, 배변 시 힘주기, 4번에 배변 시 힘주기, 5번에 무거운 물건 들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뭐 수정체 혼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이제 백내장, 이건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쵸? 시력이 떨어지고, 그죠? 동공에 백색 혼탁이 온다 그랬습니다. 눈부시고, 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안압을 예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수술 직후에 눈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물건 들어야 할 때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리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16번 기저귀 착용 와상 환자의 간호시 보조 방법. 자,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고 계속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1번 기저귀는 6시간마다 교체한다. 자, 기저귀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 두고 교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6시간이 안 됐다고 해서 갈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안 갈아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는 자주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2번 실금 예방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그랬는데요. 수분은 다 드시도록 합니다. 3번 실금 하더라도요. 실금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진정제 투여한다. 그건 아니죠. 4번 기저귀 안쪽에 오염물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자, 기저귀를 버릴 때 기저귀 안쪽에 오염물이 보이도록 말으면 안 되죠. 바깥쪽이 보이도록 기저귀를 말아서 버리셔야 되겠어요. 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 옆으로 돌려서 갈아준다 그랬어요. 자, 허리를 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편해요. 그쵸?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짝 허리를 들었을 때 잠깐 허리를 받치고 기저귀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은데, 허리를 들 수 없다라고 하면은 옆으로 돌려서 사람을 측위로 해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5번이 맞네요.
17번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 대사량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번 수면 시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요거 읽어봐야 되겠죠. 1번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이 될 경우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하고 2번 수면 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3번 근육 운동 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할 때 증가하고 4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이 말이 맞아요. 답이 4번이고 5번 체온 증가 시 감소한다. 체온이 증가할 때 기초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자, 18번 사상 체질 중에 손과 발에 열이 많아요. 피부는 땀이 적게 나고요. 하체가 약한 증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네 가지 그 체질, 그쵸? 소음인인가, 뭐 소양인인가 이런 거 우리 한방간호에서 배우셨을 건데요. 보시면은 손과 발에 열이 많고 피부는 땀이 적게 나고 하체가 약한 증상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보면은 1번 호흡기계 순환기계가 약하다. 호흡기계 순환기계가 약한 사람이 태음인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문제에서 손과 발에 열이 많고 피부는 땀이 적게 나고 하체가 약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소양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양인. 자, 소양인의 증상을 찾아라. 그 소양인은 비뇨생식기 내분비계 약하다. 이거 2번 찾아야 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좀 외워야 되기도 하고. 1번의 호흡기계, 순환기계가 약한 것은 태음인. 예, 골격이 장대하고 욕심이 많은 성격이고, 그쵸? 간은 크고 폐는 작은 간대폐소의 성격을 보인다 그랬어요. 3번 히스테리 불면증이 많이 생긴다. 얘네들은 소음인. 신대비소라 그랬죠. 상당히 내성적이고. 4번 피부에 습진 두드러기 많이 난다. 두드러기가 난다. 얘네들은 태음인이에요. 태음인. 아까 호흡기계, 순환기계 약했던 태음인. 5번에 소화기계와 정신계 질환이 나타난다. 이분들은 소음인이에요. 정신계 질환, 내성적인 소음인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은 태양인이라는 사람 있어요. 태양인, 폐대간소 그랬어요. 폐대간소, 허리랑 척추뼈가 약하다 그랬습니다. 자, 18번에 소양인의 증상 2번 되겠어요. 19번 혈압 강하제로 오른 것은 혈압을 떨어뜨리냐 이런 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번의 헤파린은 지금 뭔가요? 항혈전제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2번의 에탄부톨은 지금 그건 결핵약이죠. EMB라 그래가지고 그죠? 줄여가지고 에탄부톨 EMB. 3번의 리도카인은 항부정맥제이면서 국소마취제. 요거 리도카인도 시험에 잘 나오죠. 4번의 캡토프릴. 캡토프릴만 혈압약인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4번의 캡토프릴 혈압약이라고 하셔야 되겠고 5번의 에피네프린은 이제 그 응급약으로 우리가 기관지 확장에 쓰고 혈압을 올리는 그런 응급약으로 사용하죠. 천식일 때도 사용하고요. 답은 4번 되겠어요. 캡토프릴이 혈압약이다. 20번 노인 환자에게 등 마사지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한 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는 한 적이 좀 있어요.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1번 앙아이를 취해준다. 등 마사지 할 때 엎드려야 되니까 보기를 취해 주셔야 되겠죠. 2번 윤활법으로만 마사지 한다 그랬는데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활법, 문질러 비비는 윤활법, 가볍게 쓰다듬는 경찰법, 또 누르는 지압법, 또 두드리는 경타법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등 마사지 할 때. 3번 15에서 20분 정도 이거 좋아요? 이건 답이 3번이고 4번 염증 부위는 부드럽게 해준다. 염증 부위 하지 않아요. 마사지를. 5번 뼈가 돌출된 부위는 지압법을 한다 그랬는데 뼈가 돌출된 부위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 되겠습니다. 네. 또 좀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시험 공부 잘 하세요.